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에 이 자연의 구성 원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일단은 지구 우주 전체로 보면은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소 헬륨이 많아. 수소 헬륨만 가지고도 우주의 98% 정도는 채워져 있어. 근데 지구를 보면 지구는 수소하고 헬륨이 아니고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한마디로 좀 무거운 원소들이야. 수소, 헬륨은 알다시피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헬륨은 잘해봤자 질량수가 4인 이런 거잖아. 되게 가벼운 원소들인데 이 가벼운 원소들이 우주의 대부분인데 지구는 지금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런 굉장히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무거운 원소들. 사실 꽤 무거운 원소인데 이, 어, 이 무거운 원소들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얘는 어디서 온 걸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생명체도 가만히 보면 산소하고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이 그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여기에다가 질소가 달라붙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수소야 뭐 우주에서 왔다고 치고 그러면 나머지 탄소나 산소 또는 질소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왔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런 얘기야. 실제로 지금 뭐 구성 원소들을 보면 이런데 우주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인데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야. 넓게 보면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 즉 암석형 행성인 지구형 행성을 떻게 이런 얘네들이 와서 만들어 이렇게 구성돼서 만들어져 있는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를 좀 보겠다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아야 되고 이 단어는 핵심은 핵융합 반응을 이해하는 거다. 핵융합 반응을 이해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핵융합 반응을 보자. 음, 별이라는 거는 별이라는 거는 지금 별은 앞단원에서도 얘기했지만 별의 정의는 스스로 빛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으면 또는 달 같으면 태양이 내는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 근데 이 반사하는 천체들 말고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 스스로 무언가 에너지를 태워서 무언가 이렇게 빛을 발산해야 된다는 거야. 열이나 빛을. 그러려면 바로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핵융합 반응을 해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핵융합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수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소가 4개 결합하는 거야. 수소 뭐 수소라는 게 사실 알다시피 그거잖아. 그 양성자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수소 핵인데 이것들이 4개가 오는 거야. 4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 양성자 2개와 나머지는 중성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2개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헬륨 핵이 되는 거지. 헬륨 핵이.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사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온도가 좀 필요해. 그 온도가 1000만 도 정도 돼. 1000만 도. 이제 단위는 켈빈이야.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겠지. 바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태양이 바로 이런 건데, 태양은 기본적으로 지금 수소 덩어리거든. 태양이 한 50억 년 전쯤에 수소가 뭉쳐가지고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뭉쳤다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 이 이렇게 만유력 때문에 서로 뭉쳤는데 그러면은 이 안으로 당기는 힘, 이게 뭐냐면 중력이잖아. 안으로 당기는 거. 중력이 엄청 크게 작용해. 근데 중력이 작용하면 이 안에서 이 부분 핵심 코어 부분이 어떻게 되면 압력이 엄청 올라가지. 그치? 압력이 엄청 올라가. 압력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온도가 핵융합 반응,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인 1000만 도에 도달을 해버리는 거야.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그럼 핵융합 반응에 의하면 얘가 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 압력이 생기는데, 이 압력을 뭐 우리 교재에는 기체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는 뭐 복사압이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얘가 기체가 바깥으로 밀려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중력이 계속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은 이만한,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만하게 보인다는 거지. 중력하고 기체압하고 지금 크기가 같아가지고 태양의 크기가 저렇게 저만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아무튼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 어떤 원리로? 수소가 엄청 뭉쳐. 그러면 내부에 있는 이 코어에 있는 애들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압력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서 1000만 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별이 되는 거지, 별. 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거야. 자,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우주에서 태양이 만들어졌느냐? 맨 처음에 여기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초기, 이 갑자기 뭐 어느 날 그런 건 아니고, 이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먼지가 만들어져야 되지. 어떤 원리인지 몰라도 먼지가 만들어져야 돼. 먼지가 발생해. 이 우주 먼지라고 불러. 어, 근데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는 다시 그 먼지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지. 뭐 초신성이 폭발했다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우주 먼지가 만들어지면 이 우주 먼지가 다시 뭉치는 거지. 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소, 헬륨, 원래 있던 우주에 많이 있던 수소, 헬륨하고 우주 먼지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하면, 이게 지금 관측 사진이야. 관측을 하면 이런 모양이 이제 뭐 우주에 이런 게 많아. 이런 거를 성운이라고 하지. 운이 구름 문자야. 그래서 별처럼 보이는 어떤 덩어리처럼 보이는 구름,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뭉치면 가까이 있으면 이제 점점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작용하고 만율력이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하면 이제 점점 끌어당기면, 물론 이게 막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중력이 작용해서 뭉치면
수축이 일어난다. 그럼 수축이 일어나면서 얘는 점점 수축이 일어나면서 회전을 하게 돼. 그리고 중심에 이 밀도가 커지는 아주 그러니까 단단한 무언가가 생긴다. 이거 단단하다고 해서 꼭 암석을 뜻하는 건 아니고 태양처럼 그냥 기체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시별이라고 그래. 원시별. 아주 지금은 원시별은 핵융합 반응까지는 하지는 못하는 거야. 핵융합 반응을 하기 전이 된다. 하지만 점점 뭉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온도가 아까 올라간다고 했지? 이 계속 중력 수축을 하니까 여기도 지금 중력 수축, 여기도 중력 수축, 또 여기도 중력 수축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중력 수축을 계속 하게 돼. 그래서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뭐가 일어난다? 1000만 켈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 숫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 열과 빛이 난다. 우리가 이런 별, 그러니까 원시별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줘. 주계열성은 좀 중요한 단어인데 주계열성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거 별이라고 부르고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주계열성은 말 그대로 영어를 번역한 거야. 메인 뭐 시퀀스. 이게 시퀀스는 시간과 관련된 단어지. 그러니까 이 별이 수명이 있거든. 나중에는 이 핵융합 반응을 뭐 영원 무궁히 할 수 없잖아. 여기에 수소가 좀 있어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연료가 이제 융합 반응을 다 하고 나면 연료가 다 타고 연료를 다 소모하고 나면 그럼 얘도 이제 더 이상 별로서의 기능은 끝인 거지. 그지? 그러면 별로서의 기능이 끝난다. 다시 말하면 별에도 수명이 있다. 그런데 왜 메인이라고 했냐면 이 별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별의 탄생부터 탄성이 아니라 탄생부터 그 별이 죽는다고 해보자. 죽는 시간까지를 보면은 탄생부터 별이 사라지는 시간까지 에너지 소모를 다 해가지고 사라지는 시간까지 이거를 이 별의 일생이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이 주계열성 단계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메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아무튼 이런 거를 이런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주계열성은 지금 태양도 바로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거고 주계열성 상태로 태양은 한 50억 년 살아왔대. 연구를 해보면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이다. 이미 한 50억 년 정도 살아왔는데 남아있는 연료를 다 태우려면 한 50억 년 정도 더 시간이 지나도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 수명이 한 50억 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 지금 현재 연구는 그래.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은 50억 년 후면 끝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거지. 한 50억 년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야. 수명이 되게 많이 남았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 여기 봤으니까 한번 보자. 주계열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별에서 그러니까 가장 풍부한 원소는 수소지. 그러니까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는 시간이 가장 길어. 수소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계열성에 머무른 시간이 가장 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뭐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하다는 거야. 그다음에 별의 질량이 크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이 말은 뭐냐면 수명이 짧다는 얘기야. 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다.
뭐 기억하기 좋게 외우려면 뚱뚱하면 빨리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선생님이 존경하는 박문호 박사님이 한 표현이야. 뚱뚱하면 빨리 죽는다. 별이. 어, 주계열성에 아까 얘기했는데 이 그림 나왔으니까 보자.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얘가 기체가 막 그 바깥으로 밀려나는 이런 압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기체압이라고 하고, 근데 계속해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중력이 발생하고, 이 둘이 크기가 지금 같으니까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얘네가 지금 뭐냐면 태양 이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주계열성 이 그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 주계열성 이제 수소가 다 연료를 다 태웠다고 해봐. 연료를 다 태우면 여기 수소가 지금 대부분인데 앞으로 50억 년 남았는데 얘가 다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 그러면은 바깥으로 발생하는 압력은 줄어들겠지. 얘는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겠지. 이렇게 기체압은. 대신에 중력은 여전히 있으니까 얘가 얘 또는 반대로 얘가 기체 압력이 더 뭐 커지고 중력은 더 작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이 균형이 깨지면, 이 힘의 균형이 이제 깨지는 순간이 50억 년 지나면 온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조금 이따 다시 그거 보기로 하고, 이미 했던 얘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천만도 꼭 기억해. 천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고 결과물로 헬륨이 만들어진다.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은 헬륨이야. 별은 일생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주 계열성으로 보낸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이름 자체가 메인이다.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메인이다. 주로 이 상태를 지낸다 이런 얘기야. 이유는 금방 앞에서 봤지, 조금 전에 봤지. 수소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하려고 했던 얘기. 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어, 내부 온도가, 이거 이미 한 거구나. 기체압이 커지면 중력하고 이 중심 쪽으로 향하는 중력하고 기체압이 여기서부터 해야겠네. 중심 쪽으로 향하는 중력하고 바깥쪽으로 향하는 기체압이 평형을 이루게 돼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중요한 얘기지. 지금 현재는 이 단계인데 나중에 얘가 다르게 돼.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뜻이야. 일단은 그건 조금 더 다시 보기로 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 이 그림은 아까 얘기했지? 수소가 원자핵이 4개가 있었는데 이 2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로 바뀌게 돼. 그러면 이 되게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 가지고 유도했던 공식이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수소핵 원자핵의 에너지가 4개다. 하나를 1이라고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은 당연히 4가 돼야 되잖아. 근데 헬륨의 진짜 질량은 사실은 4는 아니야. 4보다 좀 작게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으면 3.96 뭐 이렇게 돼 버려. 그러면 0.04가 차이가 나잖아. 만약에 실제 숫자는 아니야. 대략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야. 0.04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에너지라는 게 열과 빛이기 때문에 열이나 빛으로 바깥으로 방출해 버린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었어. 실제로 딱 들어맞고,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과 열이 지금 태양 밖으로 나오고 있고, 그 나오는 빛과 열 덕분에 태양의 덩어리 크기를 유지하고 있고, 그거를 태양계 내부로 계속 공급하고 있어가지고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고 뭐 그렇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어, 여기에 이 별의 진화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여기 지금 성간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성간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항상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뭐 예를 들면 태양 질량 정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지? 태양 질량 정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태양 질량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 질량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지, 그지? 태양 질량보다 이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 말이야, 태양 질량보다 어, 클 수도 있다. 그러면 태양 질량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한 거야. 태양 질량 정도가 만들어지면 딱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태양 질량보다 작잖아? 예를 들면 태양 질량보다 조금 작은 게 조금은 아니지만 엄청 큰데 태양 질량보다 좀 작은 거. 어, 대표적으로 이제 목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목성은 어, 좀만 더 컸으면 조금만 더 컸으면 얘도 중력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얘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목성이 만약에 태양이 돼버렸으면 태양처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버렸으면 태양과 목성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구 여기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근데 목성이 태양 질량보다 좀 작아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됐다고 그래. 뭐그 태양 목성의 질량이 좀 작아서 다행인 거지 우리한테는. 어쨌든 태양 질량보다 좀 작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지? 근데 태양 질량보다 클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 10배 이상 정도 크면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져. 그러니까 태양 질량 정도냐 아니면 태양 질량보다 훨씬 크냐, 10배 이상 정도 크냐에 따라서 운명이 좀 달라져. 운명이. 예를 들면 질량이 태양 정도이면 어, 어, 옆에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그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아까는 수소 핵융합 반응만 봤잖아, 그지? 근데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야. 핵융합 반응이 당연히 수소는 천만도 계속 얘기했지만 천만도 정도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헬륨이 만들어져. 헬륨이. 그러면 헬륨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내가 아까 쌤이 뭐라고 잘못 얘기한 거 혹시 없었나? 내가 아까 여기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온도 얘기 막 뭐라고 잘못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튼 헬륨 핵 융합 반응은 헬륨도 온도가 올라가면 계속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헬륨도 융합 반응을 해.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도가 필요해. 근데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어.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탄소가 다시 융합 반응을 해. 그러면 이때만 탄소 핵융합 반응으로 산소나 네온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사실 뭐 당연한 게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잖아. 그지? 이거하고 탄소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원자번호 12번이 만들어질 수 있지. 마그네슘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 놀고 있던 이
그러니까 탄소가 결합하면서 이 얘랑 결합하면서 그 양성자 두 개는 떨어져 나가고 네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되려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는 한 8억 도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압력이 상승해 가지고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면 아주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수소는 1000만 도면 올라간다고 했지. 1000만 도. 그런데 헬륨은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은 헬륨인데 이 헬륨은 한 1억 도가 되면 얘도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 1억 도 정도 되면 그때 결과물은 탄소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탄소, 산소는 무거우니까 안쪽으로 가라앉아.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볼까? 얘가 지금 처음에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볼게. 얘가 처음에는 수소만 있었을 거야. 처음에는 수소만 있었을 텐데 핵 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헬륨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헬륨이 만들어지면 헬륨이 수소보다 무겁잖아. 무거우면 얘는 지금 기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고체가 아니잖아. 단단하다고 해도 고체는 아니잖아. 그러면 헬륨이 무거우니까 헬륨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헬륨이 내부에 자리 잡게 되는 거지. 헬륨이 안쪽에 들어가면 다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은 이제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수소는 여기 있는 수소는 미안하지만 온도가 낮아서 여기 온도는 낮아서 얘는 핵융합 반응을 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안에 들어간 이 헬륨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탄소하고 산소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또 무거워.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지. 가라앉는 거지. 그러니까 맨 바깥에는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한 온도가 낮아가지고 표면에 있으니까 추울 거 아니야. 온도가 낮을 거 아니야. 압력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바깥에는 수소가 그냥 쌓여 있고,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좀 상대적으로 차가운 수소. 그 다음에는 헬륨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헬륨인데 헬륨보다 더 무거운 산소가 더 무거우니까 안쪽으로 이게 다 쓱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층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맨 안쪽에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건 아직 현재 태양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태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는 헬륨이 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탄소보단 가벼우니까 바깥으로 밀려나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못했던 수소들이 바깥으로 밀려나서 이렇게 층 구조를 만들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게 이제 태양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태양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야. 왜 끝나냐면 얘가 중력 수축을 더 하려면 어, 이게 더 무거워야 돼. 바깥에서 누르는 게 막 중력이 더 무겁게 눌러줘야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탄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이게 그러기에는 덩치가 좀 작아. 그러니까 탄소, 수소를 더 막 눌러서 어, 짜부시키지를 못하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탄소, 산소가 어, 그 특히 탄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그 8억 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데 8억 도 정도의 온도를 내기 위해서는 덩치가 좀 작아, 태양이.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 되는 그런 그 별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이런 별들은 이런 별들은 탄소가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려. 그래가지고 탄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산소, 네온,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더 얘네들이 물론 만들어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거우니까 안쪽으로 쓱 가라앉아서 들어가는데 더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산소도 핵융합 반응을 해. 왜냐하면 20억 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20억 도 정도까지 얘가 막 올라가 버린다. 20억 도 정도 되면은 헬륨 핵융합 아니 뭐래 산소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규소하고 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특히 규소는 한 30억 도 정도가 되면 30억 도 정도가 되면은 규소도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이때 결과물은 철이야. 철 중요해. 어, 철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철이 핵융합 반응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어, 이제 철이 가장 무거우니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무거우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단 말이야. 철이 맨 안쪽에 이제 만들어지 가라앉는다. 그다음 덜 무거운 애가 바로 규소, 뭐 황 이런 것들이고 그보다 덜 무거운 게 산소, 그 네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었어. 마그네슘. 그다음에가 뭐 산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헬륨, 그다음에 수소 이런 것들이 지금 층층이 쌓이게 되는 거야. 이거는 태양의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이상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이상인 별은 얘가 핵융합 반응을 하고 나면 이런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철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철은 핵융합 반응을 더 못하느냐?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중력 수축을 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더 무거우면 되는데 이게 더 무거울 수가 없다는 거야. 붕괴가 된다는 거야. 더 무거우면 어, 별 자체가 그러니까 덩어리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야. 너무 무거워서 중력 때문에 자기 때문에 붕괴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 여기다가 모래성을 쌓는다고 해봐. 모래성을 이렇게 쌓으면 막뭐 이론적으로는 위에다 좀 쌓고 계속하면 쌓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는 올라가다 보면 얘가 막 옆으로 붕괴되지, 그지? 왜냐면 자기가 자기 무게를 못 견디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사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려면 그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이 되면 아예 존재 자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이상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배 이상보다 크면 한 뭐 100배, 1000배, 만배 막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는 좀 어려워. 이 덩어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이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철보다 더 무거운 그러니까 철이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종 버전은 철인 거지. 그치? 철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얘네들이 좋아. 여기 뭐 지구는 철도 있고 지구 안에는 외핵과 내핵은 막 철이잖아. 그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태양과 같은 애들이 어,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태양보다 한 10배 더 무거운 애들이 태양이 아니라 미안해.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더 10배 이상 무거운 애들이 어, 만들어내는 원소들로 뭐 어디선가 와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이 우라늄이라든지 금, 뭐 납 이런 것들은 훨씬 무겁거든. 이런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겠는가? 그치? 철보다 더 무거운 것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지?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우주 이 별의 진화 과정을 한번 좀 더 봐야 되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양이 딱 이 경로를 밟아갈 거야. 지금 처음 얘기한 것처럼 성운에서 원시별 단계에 왔고 태양은 현재 지금 주계열성 단계야. 태양은. 근데 주계열성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지. 그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그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태양은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 이런 얘기. 수소가 지금 현재는 연료인데 수소가 연료인데 얘가 다 탈 거 아니야, 그지? 다 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헬륨 핵 아니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헬륨이 만들어졌는데 어 헬륨이 주가 되고 여기 아까 이 얘기했었지 이 단계 지금 현재는 이 상태인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헬륨이 무거우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 바깥에는 차가운 수소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 온도가 낮으니까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소가 있어. 내부에 헬륨이 됐어. 헬륨이 좀 뭉쳐 있어. 근데 이제 뭉치면은 얘가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헬륨은 막 뭉치는데 중력 수축에 의해서 헬륨은 뭉치는데 바깥에 있는 수소는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먼저 해보자 이거지. 뭐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미안하지만 그러면 이 여기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태양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안에 헬륨이 모여 있고 여기는 헬륨이 있고 바깥에는 수소가 지금 있는데 이제 핵융합 반응이 다 됐어. 이 바깥에 있는 수소는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못해. 차가우니까. 그러면 안에는 중력 수축을 하고 바깥에는 얘는 기체 압에 의해서 팽창해서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 이게 뭐가 되냐면 바깥에가 커지겠죠 이렇게 덩어리가 이게 사실 이 정도 커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져 이 정도 크기가 지금 태양인데 이만하게 지금 커지는 거야 이거를 거성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거야 자이언트 말 그대로 자이언트야 근데 이게 팽창하면 온도가 낮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는 적색으로 보여 그래서 이거를 적색거성, 레드 자이언트라고 불러주는 거야. 적색거성. 적색거성에서는 아까 여기서 그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 내부는 수축한다고 했지. 내부는 수축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 내부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겠지. 헬륨 핵 융합 반응. 수소는 계속 팽창해서 이만하게 날아가고 그러면은 이제 헬륨 핵 융합 반응도 다 끝나버리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은 1억 도가 되면 일어난다고 했잖아. 1억 도가 돼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연료가 다 탔고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 탄소, 이게 지금 헬륨 융합 반응의 결과물로 탄소가 만들어졌잖아, 탄소. 근데 이 탄소는 뭉치면 얘는 탄소는 뭉치면 그냥 탄소일 수도 있고 뭐 연필심 같은 흑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거든. 탄소는 다이아몬드는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겠지? 그래서 다이아몬드 별이 만들어지는데 이 다이아몬드 별이 내부에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돼? 다이아몬드 별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빛나겠지? 흰색으로, 그지? 하얗게 빛나겠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일 거야. 이거는 중심에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똘똘 뭉친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왜소해. 그래서 이게 외성이라고 불러죠. 아주 왜소하다. 난쟁이 외자를 써서 예전에 왜 우리 임진왜란 할 때 왜구가 쳐들어온다 이런 거 다시 외 어, 외성 난쟁이 조그만 별. 근데 이게 백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이아몬드니까. 그런데 바깥 이제 뭉치는 거는 이런 거고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가 있어. 이게 이 바깥 부분은 팽창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 날아가 버리는 동안에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여 이게 이 별처럼 보인단 말이야. 옛날에는 관측 기술이 지금보다는 안 좋았을 때니까 얘도 어, 뭐 행성처럼 보였나 봐. 사실은 먼지 덩어리인데 먼지 우주 먼지인데 이거가 행성처럼 보여. 그래서 뭐냐면 모양상자. 그래서 행성상성운, 행성 모양을 한 성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행성상성운. 성운은 먼지야. 먼지. 이 먼지는 이제 다 바깥으로 뭐 중력에 붙잡힐 게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먼지가 돼서 어딘가에서 뭉쳐가지고 또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또 주계열성 단계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계속 물론 이게 뭐 10년, 20년이 아니지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지금 말한 단계는 다시 한번 보면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놈은 적색 거성 단계를 지난다. 레드 자이언트를 지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뭉친 놈은 백색 외성이 되고 나머지는 다 먼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우주에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였어. 그런데 질량이 지금 말한 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거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아까 이게 기준이 이거였잖아.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 질량의 10배, 100배, 1000배 막 이렇다는 건 아니야. 질량이 너무 커지면 그러면 또 스스로 붕괴해 버리는 일이 벌어져서 질량이 뭐 무한정 커질 수는 없지만 한 10배 이상 정도 되면은 얘는 어 일단 뭐 원시별 거쳐서 주계열성 단계 오는 거는 뭐 순서는 똑같아. 다만 주계열성이 지금 크지. 여기 태양 정도는 뭐 주계열성도 이만한데 그지? 얘는 주계열성이 아주 뭐 크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여기 현재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1000만 도에 도달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원시별에서 계속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럼 이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일생의 대부분을 주기율성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는 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은 그러면 그냥 자이언트인데 뭐 이거는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예 뭐 그냥 슈퍼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거지. 너무 커서 초거성이라고 불러. 이 초거성 단계가 되면 여기서 이제 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아까 그 내부에 왜 봤잖아, 그지? 내부에서 무슨 핵융합 반응도 해. 심지어는 뭐 이런, 그지? 이런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마지막에 철 같은 게 막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거기까지 다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아주 1, 2초 사이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정말 별의 일생이 몇십억 년 가지고 오다가 정말 순간 1, 2초 사이에 이렇게 죽는 거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신성 폭발할 때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온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그러면 이때 철은 아까 원래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 어, 중력 수축에 의해서는 그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이 온도가 엄청 올라가서 여기에서 순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철보다 더 무거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무거운 원소들이 예를 들면 금, 우라늄, 납 등등등 뭐 많지. 철보다 무거운 거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 별들의 뭐 일반적인 핵융합 반응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물질들이 철보다 무거운 것들 얘네들은 다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지구 안에는 지금 우라늄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런 거잖아. 얘네들은 다 어디서 왔겠느냐? 해결이 된 거지. 얘네들은 다 알고 보면 초신성 폭발로 온 거다 이런 얘기야. 정리하면 초고성 단계를 거쳐서 초신성으로 폭발한다. 마지막 하나 더 해야겠네. 여기 이제 그 폭발하고 났는데 이 겉에 있는 게 지금 다 폭발해 나가고 중심부는 더 압축해가지고 수축해가지고 중성자들만 모인 별이 되기도 해. 좀 어렵지만 이상하지. 중성자들만 모여 있는 별이 만들어지게 돼.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무거워지면은 뭐 들어봤지? 블랙홀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블랙홀은 진짜 뭐 구멍은 아니야. 너무 중력이 커서 빛이 가다가 이렇게 다른 빛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별들은 근데 이 블랙홀은 빛이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지. 빛조차도 빨려 들어가 버려 가지고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아 저기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저기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아무튼 이거를 블랙홀이라고 한다. 블랙홀 수업이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아. 일단 처음에 처음에 의심했던 문제 있잖아. 처음에 이 질문들. 그러니까 아니 우주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98%가 이루어져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당장 지구 안에 있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심지어는 철만 있는 게 아니야. 지구 안에는 금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납도 있고 되게 많잖아. 이런 것도 무거운 거 아주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다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야. 어디서 올 수 있었느냐. 태양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또 철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알고 보면 다 어디서 왔다? 초신성 폭발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여기 뭐 탄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질소도 그렇고 얘네들은 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그 핵융합 반응의 산물로 나온 거다. 우리는 다 초신성의 또는 별의 후손이다,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은 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다 초신성의 후예들이다. 뭐 우주의 원소들 지금 이해되지? 뭐 태양보다 더 무거운 애들로부터 와야 지금 이런 게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지? 좋아. 여기까지가 개념 1인데 일단 개념 1번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개념 2 들어가 볼게.